자,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자, 우리는 앞 시간까지 정비사업 시행자까지 강의가 진행됐고요. 이번 시간은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351 오세요. 자, 351페이지 오면은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 제5절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별표를 하실까요? 자, 계약의 방법 별표 하나 하시고요. 계약의 방법. 계약의 방법을 별표를 해두시고 잠깐만 고개를 들어주실래요? 우리 정비조합 설립,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10중 8구였죠. 근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어디서 하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사업 시행계획도 작성할 때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도 작성하고요.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변경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도 하고요. 자, 이런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잖아. 추진위원장이 되면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이 설립되잖아요. 그러면은 추진위원장의 권한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조합장이 선결하게 된단 말이야. 조합장, 정비조합,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선출되면은 이분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냥 하는 얘기가 한 3분의 1 정도는 정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장 좀 했겠지만 또 크게 틀린 얘기도 아닐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맞죠? 그러니까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이 되면은 조합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정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은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나 봐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온갖 유혹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줄 알고 받겠지만 결국은 교도소 가시고 막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앞으로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구 누구죠? 조합이잖아요. 그 조합의 장들이 각종 계약을 할 때 그럼 얼마나 많은 계약을 하겠습니까? 공사 계약, 용역 계약, 물품 구매, 제조 계약 등 각종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경쟁 입찰,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죠. 많이 늦었죠. 예외적으로 이제 입찰 참가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하여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수의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싶죠. 그래서 작년에는 출제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봐야 되고요.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단순해서 한 문제를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약은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지명 경쟁에 붙일 수도 있고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내용 들어가 볼까요? 원칙부터 같이 봅니다. 추진위원장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구 누구죠? 조합이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출것죠.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동그라미 하십시오. 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슨 계약이죠? 가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출걸 필요도 없고 가로 안에 참고하시면 되죠.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 및 제조계약 이렇게 각종 계약은 그 뒤에 줄 것이십시오.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일반 경쟁이 뭐죠? 원칙이죠. 원칙. 앞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일반 경쟁은 입찰 안 하는 거지 근데 내려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지명 경쟁 등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의 규모나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거나 줄 것이십시오. 지명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 줄 것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지명 경쟁하고 수의계약은 원칙입니까? 특례로서 인정합니까? 특례로서 인정할 뿐이라는 거지.
그럼 핵심 콕콕 들어오십시오. 핵심 콕콕이 들어와가지고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는 경우,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라고 적으시고요. 이것은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외우게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선할 때도 꼭 이런 것은 문제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최종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계약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도저히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금도 줄 것이십시오. 입찰 대상자가 메이드 인 이내 10인 이내이면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서 지명 경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면 되죠. 자, 계약은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이죠. 지명 경쟁에 할 수 있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입찰 참가자 메이드 인 이내일 때, 10인 이내일 때, 이거 하나 외우면 되죠. 다음 두 번째 내려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동그라미. 가로 안에 줄 거죠. 전문공사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전문공사를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입니다. 일반 건설공사인 경우 뒤에 줄 거죠. 추정가격 얼마? 3억 이하. 3억 이하. 추정가격 3억 이하인 공사계약은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됩니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습니까? 지명 경쟁. 그래서 전문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는 3억 이하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이거나 일반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억 이하 공사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보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입니까? 전문공사입니까? 전문공사 동그라미. 전문공사 얼마? 추정가격 1억 이하 줄 거예요.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이하이거나 넘어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기타 공사 관련 법령입니다.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기타 공사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입니다. 기타 건설공사 그렇게 오면 돼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가 아닌 기타 공사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라고. 그래서 기타 공사 이러시면 된다고. 전문공사, 기타공사 전부 얼마죠? 기타공사는 1억 이하.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추정가격 1억 이하에 줄 것죠. 추정가격 1억 이하 줄 것이고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은 전부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측, 정비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할 때는 경쟁 입찰,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이죠. 지명 경쟁,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가 몇 인 이내? 10인 이내. 입찰 참가자가 10인 이내이면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니까 일반 건설공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 건설공사입니다. 일반 건설공사. 전문공사입니까? 일반 건설공사입니까? 일반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얼마? 3억 이하. 여기까지 외우면 다 외운 거야. 나머지 전문공사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공사,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이거나 그 다음에 물품 제조, 구매 등 계약은 전부 얼마? 1억 이하. 그럼 간단하잖아. 10인 이내 일반 건설공사만 3억 이하고 나머지는 추정가격 전부 1억 이하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고 10인 이내 일반 건설공사 추정가격 3억 이하면 외우시고 나머지는 추정가격 1억 이하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됐죠? 그리고 밑 책장 넘깁니다. 넘기면 352페이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원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개정되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바로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하긴 할 거예요. 일단은 지명 경쟁 위주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35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입니다. 별표하시죠?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 박스안에 몇 개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자, 줄 거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자,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뭘 이용해야 됩니까? 계약을 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국가공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계약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부정한 방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없어? 제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계약을 할 때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될 대상이 또 박스 안에 4가지가 있습니다. 기영, 니은, 디귿, 리얼은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의무 이용 대상 또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동그라미.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를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는 얼마 초과죠? 6억 초과하는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때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건설공사는 6억 초과 딱 이용하면 되죠. 그 밑에 봅니다. 전문공사 동그라미 하죠. 얼마죠? 2억 초과.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기타 공사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이거나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등은 전부 얼마죠? 2억 초과일 때만. 디귿은 2억 초과죠. 2억 초과일 때만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암기를 해둬야 될 겁니다. 작년에 입법이 이루어졌고요. 작년부터 신설 규정으로 도입된 제도들입니다. 우리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방법 발표하시고 시공자 선정 방법 발표. 3, 4월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공자 선정입니다. 저 좀 보실까요? 시공자 선정. 설명 듣고 교재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상당히 쉬워요. 봐줘요. 정비사업 시행 방법 공부했습니다. 중환경개선 사업은 스스로 환수관.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청객 방식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관리 처분계획에서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공급도 가능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죠. 그리고 주관경에서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구수와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조합이 하기 때문에 민간개발이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부터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뭐죠? 정비사업 시행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저렇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요.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하는데 그때 선정 주체 봐요. 시공자를 선정하는 선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선정 주체는 딱 3가지가 있잖아 봐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누가 시공자를 선정하죠?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누가 시공자를 선정하죠? 조합이 설립돼야 돼요. 재건축도 조합이 설립되면 한다고. 단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이 없잖아요.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이 돼서 시공자 선정 주체는 4개가 있다고.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잖아. 그래서 선정 주체가 크게 보면 딱 3개입니다. 조합, 토지 등 소유자,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 그렇게 하면 돼요. 이때마다 선정 시기, 선정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구분해서 철저하게 오면 돼요. 그래서 선정 주체에 따라서 선정 시기, 선정 방법을 대충 외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오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 오세요. 352페이지 자, 왼쪽 제일 아래 오시고 조합의 경우 내려오십시오. 원칙부터 봅니다. 조합은 할 때 조합 동그라미 하시고 선정 주체가 누구죠? 조합이잖아. 조합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352페이지입니다. 352 왼쪽 제일 밑에 5번째 줄 하고 있어요. 조합은 줄 것이십시오. 조합 설립 인가 후 줄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손 떼고 조합 총회에서 다음 줄 것죠.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 줄 것입니다.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그 경쟁 입찰이 2위 이상 유찰되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자,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줄 거 놓고 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립니다.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 주게 되는 거죠. 누구를 선정하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는 줄 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밑줄 거신 분은 네, 줄 파내시고 그 다음에 예외로 오십시오. 그냥 두셔도 괜찮아. 농담한 거예요.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자, 그 뒤에 봅니다. 조합총회에서 정관 동그라미,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조합을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할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시공자 선정식입니다. 선정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죠. 외우시라고 이렇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누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우면 되잖아. 조합은 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 경쟁입찰이 2위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외우면 돼요. 단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야.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이 아니고 뭐죠?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관이 선정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곳에도 많이 당하거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외우라고 하는 거죠. 조합은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하인 작은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00명 이하는 정관. 원칙은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언제? 설립 인가 후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353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별표하시고요. 줄 것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줄 거야 되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뿐이죠. 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줄 것이고, 자, 토지 등 소유자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이 선정 주체거든.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선정 주체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 줄 거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줄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규약 동그라미 합니다.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속 읽어드립니다.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는 뭐 출국과 외울 필요도 없다고. 어디까지 외워야 되죠? 규약을 외워요. 규약.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오시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에 정비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죠? 규약.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 100인 이하는 정관. 조합은 경쟁 입찰. 철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나 규약에서 많이 당하죠. 그래서 정관은 또 예외로 강조하니까 괜찮은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알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353페이지 저 위에 양가로 3번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시장구수 등 상징적으로 동그라미 해두죠. 계속 줄 거죠. 시장구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토지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죠. 여기까지는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잖아.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줄 거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줄 거예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줄 거예요. 손 떼고 그 뒤에 줄 거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 손 떼고 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공사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는 언제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어떤 방법이죠?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부 선정은 누구로 하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정 시기, 선정 방법은 꼭 구분해서 암기합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것은 외우면은 단순히 그냥 한 득점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니까 문제를 만들 때 한 문제만 잘 풀면 돼요. 이거 전체를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만 잘 풀어도 되는 거죠.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잘 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계약의 방법하고 시공자 선정까지 다 마무리했죠. 이제 시공자 선정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교재를 멈추고 네, 교재를 또 움직이고 싶죠? 그래, 움직이고 싶으면은 제가 어디로 가셔야 될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무튼 한참 뒤쪽입니다. 371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371.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펼쳐두시고요. 제7절 사업시행계획 등을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제7절 사업시행계획 등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조합까지 왔고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구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 배운 거잖아요. 근데 정비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이 아니고 뭐죠?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권을 누가 갖고 있죠? 조합. 그 장이 누구죠? 조합장. 그러면 현대나 롯데나 뭐 대우프루지오나 얼마나 치열하겠어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강남 정도 사업이 규모는 크면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합장을 그죠? 그러니까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안 들어갈 줄 알죠. 그러니까 교도소 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경쟁 입찰을 계약할 때는 흔한 계약서 씁니까?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해야 됩니까? 네, 국가가 공인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니까 인터넷상에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다 그죠? 다 적게 되는 거죠. 그럼 감독기관부터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 가는 일을 많이 줄이게 된 겁니다. 작년에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제도는 널리 알릴 수밖에 없죠. 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공인중개사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를 다 소개했잖아. 그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해서 재건축은 또 뭐 해야 되죠?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잖아. 이런 과정을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정비법을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그 정비 사업 시행자는 엄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서 엄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고. 엄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요. 그럼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누가 작성하죠? 조합. 그 장이 누구죠? 조합장. 그럼 조합에 참여하면은 이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을 정보를 다 들 수 있잖아요. 이 정보 속에도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지고 부동산 실무를 하시면은 동네 재개발하면은 무조건 그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 등으로 기회가 되면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교도소 안 가도 안 가셔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이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 야, 내가 말이야 하더라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합격하실 정도면 여러분은 가보면은 많이 아는 축에 속해요. 아, 정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비교하면은 정말 이분이 왜 여기 오셨을까 싶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깨 힘주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고 또 여러분 동네 재개발 한다면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아마 뭐 이렇게 경제적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많이 얻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미모와 그 실력이라면은 그리고 그 당당함이라면은 그죠? 우리 선생님들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에서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작성하고 이 작성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강남구청에 가서 인가를 받고요. 구청장이 인가하면은 인가를 고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정비사업 절차를 누가 주도하고 있죠? 서울시장이 주도합니까? 시장 군수등입니까? 시장 군수등이 재개발 재건축은 주도해요. 아까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국토교토 장관이 오늘 한 번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실시 기준은 전국적으로 그 기준은 공통적이 되죠.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기준만 누가 정하죠? 국장. 나머지 전부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은 서울시에 관련 서류 제출했잖아. 그때 그 안전진단 결과나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이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 의뢰만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서울시장도 별로 등장을 안 해요. 대부분 구청장 등이 주도하게 되는 거라고. 사업시 인가권도 누가 가지고 있죠?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업시 인가 고시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업시 인가 고시에서 날로부터 120일입니다. 120일 내에 분양 공고 나요. 분양 공고.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기간과 분양 신청을 해야 돼요. 조합원 분담금 내기 통지가 돼요. 사업시 인가 고시일도 120일 내에 조합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 제곱미터당 얼마 부담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분담금 내역하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통지됩니다. 보고 이제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을 희망하면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시장군수 등이 분양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데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 했죠?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가 고시되면은 이제 공사 시행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정비 기본 계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정비 예정 구역 지정하는 게 정비 사업의 첫걸음이었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른 경우는 한 3년 정도 2년 2, 3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 착수까지 기본 계획부터 여기까지 2, 3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기본 계획 수립부터 여기까지 늦으면은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엄마 아파트는 제가 기억했던 15년 전에도 한다고 했거든요. 9시 뉴스에 부동산 뉴스만 나오면 자료화면 나왔었잖아. 아직까지 첫 삽을 떴습니까? 못 썼습니까? 못 뜨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뭘 하느냐면은 이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할 때 특례 규정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할 때 특례 규정 위주로 체크해드리고 여기까지 진도가 오늘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제 관리청계부터 진도를 받아갈 수 있게 돼요. 네, 특례 규정들 위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77페이지 오십시오. 377. 377페이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의 특례 규정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의 특례. 자, 별표를 일단 해두고요. 작년에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씩 출제하는 영역인데 한 8개 정도만 체크하고 살짝 이해해두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발표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다 밑줄 거 할 때 줄을 정확하게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밑줄 거 준비 마시고요. 자,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할 때, 자, 두 번째 줄을 봅니다. 줄 껐죠? 정비구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 줄 것이십시오.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누구죠? 시장군수 등이잖아요. 그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 인가권을 갖고 있는데 정비구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임의로 사업시행 인가를 못하고요. 그 교육시설에 관련된 곳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금도 줄 껐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잖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인가전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죠? 협의 동그라미, 협의를 해야 한다. 시장부서가 정비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인가전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은 정비 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험 나왔었죠. 오 몇 개 씁니까? X. 옆에 보면은 기출문제 나와 있어요. 아주 유치하게 나왔어요. 쉽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셔서 2번 존치 또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발표하시고요. 1, 2월에 안 했죠? 존치 동그라미, 리모델링 동그라미. 존치 또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비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동그라미, 리모델링 동그라미 합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밑줄 잘 그어야 됩니다. 가로 근띄어야 되죠. 정비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동그라미 또는 리모델링 동그라미,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사업 시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2번 시장 군수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이나 건축법상 다음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 시행가를 하여 줄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 절 보시죠. 설명 듣고 자료를 다시 보셔야 되고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비 사업이 10중 8구죠. 철거 방식이었습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다 철거 방식이에요. 맞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철거 방식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작년부터 보존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재개발하다 보면은 정비 기반 시 열악한데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야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 구역의 건물이 전부 노후 불량구축은 아니죠. 그럼 재개발 사업이 결정됐지만 거기는 새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준공사 받은 2년 3년 된 빌딩도 있고 새로 준공사 받은 주택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전부 철거였어. 종전에는. 그래서 이제 특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전부 전면 철거 방식이지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에 일부 쓸만한 건축물이 있으면은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키고 또 고쳐서 쓸만하면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전면 철거인데 일부 건축물에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존치가 가능해졌고 일부 건축물은 리모델링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허용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주택법 일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존치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 일부 건축법, 일부 건축법이나 일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가를 하여 줄 수 있게 건축법이나 주택법 일부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까? 적용을 배제합니까?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주택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읽어볼게요. 2번 보십시오. 시장수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과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현재 주택법이나 건축법상 다음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 적용을 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하여서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때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이걸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으십시오.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건축법과 주택법 관련 규정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자, 1번 같이 봅니다.
주택법상 저 뒤에 줄 거죠. 주택단지 범위 주 동그라미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단지 범위 주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주택법상 또 줄 거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기준 부대시설 부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내려오십시오. 건축법상 줄 거죠. 건축선 지정 줄 거예요. 건축선 지정할 때 첫 글자 건 동그라미. 5번 건축법상 줄 거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1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1조 할 때 조 동그라미. 읽어보십시오. 주부 건조. 그리고 3번 갑니다. 건축법상 줄 것이십시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 동그라미. 주부 건조대 다 외웠죠? 주부들은 빨래 많이 하니까 건조대는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 그죠? 주부 건조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비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 방식이지만 특례로서 일부 건축물의 존치나 리모델링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주택법과 건축과 관련 규정이 무엇이 있죠? 주부 건조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부 건조대 하고 나중에 이제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연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올 만하니까 해드리는 거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주택단지 범위,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건축선 지정, 그리고 1조 확보를 위한 1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그리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 등입니다. 연습 좀 할 거.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379페이지입니다. 4번, 379페이지 4번 발표하시죠. 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최근 한 2번 나온 것 같아요. 자, 정비 사업 시행에는 재개발 사업 줄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줄 것이고, 자, 재개발 사업비 줄 것이죠. 이때 재개발 사업은 네, 적으십시오. 사업비, 재개발 밑에 적으십시오. 사업비, 사업비 규모 큼. 정비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거죠. 사업비 규모가 큼. 우리 아까 그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이라든지 잠실역 사거리 주변에 롯데 호텔 백화점, 롯데월드 재개발하면은 자금 많이 들겠죠. 네, 수조 원 들 거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100조 단위가 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비 규모가 엄청난 재개발 사업인데 그 사업 시행 인가권을 관할 구청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현대자동차 공장 다 철거해 놓고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면은 그 부작용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그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사업비 규모가 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가를 할 때 그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 그때 지정개발자 누구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러면은 현대나 롯데가 사업 시행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최소한 민간 시행자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100분의 20법 내에서 사업비를 예측해 하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사업비 규모가 큰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일 때. 정비사업비 얼마를 예측해 할 수 있죠? 100분의 20. 100분의 10으로 시험이 나왔었죠. 정비사업비 100분의 20법 내에서 사업비를 예측해 하고 사업 시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04번. 1번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양도를 1번 발표합니다.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지원이죠. 정비사업 시행에는 주관경개선사업 줄 것죠. 주관경개선사업 줄 것이요. 밑에 적으십시오. 달동네.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입니다. 여기서 주관경개선사업은 달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줄 거예요. 이때 재개발 사업은 서민층 거주지역입니다. 서민층 거주 주거지역이에요. 서민층 거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관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공통점은 뭐죠? 경제적 강자입니까? 경제적 약자입니까?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개발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 아니죠. 아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은 경제적 약자입니까? 경제적 강자였습니까? 경제적 강자니까 현실적으로 조합을 만들지 않고 사업이 단독으로 허용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주관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경제적 약자니까 스스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 쉽지 않거든. 그래서 뭘 마련해 줍니까? 임대주택 등 시세에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 활동 등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에 구축하거나 주택장음의 용자 알성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정비사업이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 봅니다. 380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임시상가의 설치. 임시상가의 설치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임시상가의 설치 읽으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주 읽으시고 이때 재개발은 적으십시오. 어디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인근지역에 줄 것이십시오. 정비구역과 그 인근지역에 계속 줄 것죠. 임시상가 설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비구역과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인근지역에 임시상가 설치가 허용되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이때 재개발은 무슨 용도지역이죠? 상업지역 밑에다가 재개발 사업 밑에다가 가로 열고 상업지역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발표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발표하시고, 자, 이거 설명을 잠깐 좀 듣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한번 보실까요? 토지 등의 수용,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이거는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 토지 수용을 이미 배우셨고요. 그리고 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부에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수용 방식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부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토지 수용의 주체입니다. 교재 보시면 되죠. 자, 정비 사업을 위해서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주체됩니다.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교재에다가 토지 수용 주체, 사업 시행자는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단 가로 안에 보십시오. 가로 안에 단 재건축. 여러분 재건축은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이 허용되지 않고요. 단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을 허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에 하나요? 재건축은 토지 수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주변에 동네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지 수용에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취법을 준용하잖아요. 공취법을 준용하죠. 근데 공취법을 준용하니까 공취법상 토지 수용 원칙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한단 말이야. 이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죠. 사업 인정 고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 보상을 할 때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 재판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합니까? 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재결 신청 기간은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받고 몇 년? 1년 내에.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게 공직법상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에 대해서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할 때는 특례를 인정하죠. 특례에서 특례를 여러분 줄 것이면 됩니다. 교재에 보십시오. 교재에 줄 것이면 되죠.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줄 것이십시오.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된 경우죠.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면은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된 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지해 주죠.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정비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여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죠.
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 절차 진행된 것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여서 정비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비사업시행자,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할 때 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어야 됩니까? 재개발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고시돼야 됩니까? 관리 전문객 인가 고시가 있어야 됩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됩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할 때 사업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재결 신청할 수 있죠. 그때 재결 신청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만 가능하지만 여기서 재결 신청, 이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해 주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렇죠. 정비사업 시행 기간,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정비사업 시행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죠.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5번.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발표하시고요.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도 1, 2월 과정에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발표하십시오. 발표하시고, 자, 잠깐만 설명 좀 듣습니다. 잠깐만 설명 듣죠. 그러니까 1월달에는 설명을 해도 이런 부분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3, 4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설명 듣고 이해를 못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5, 6월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문제풀이 과정에 이해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시험은 10월달이니까. 그죠? 9월달에 특강할 때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때 들려도 시험은 10월달이니까. 네. 자, 잠깐 볼까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합니다.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그럼 조금 전에 재건축은 토지 수용이 허용돼요, 안 돼요? 재건축할 때는 토지 수용이 허용이 안 돼요.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수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리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하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잖아요.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만 소유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건축물도 있고 부속 토지를 소유하면은 당연히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서에 도장 안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은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강제 수용을 못하니까 비조합원의 토지나 건물은 매도 청구를 허용하게 된 거야. 그 매도 청구 절차입니다. 그 매도 청구 절차가 작년에 개정이 됐어.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통째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교재는 잠시 같이 봐요.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조합에서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야.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재건축 조합에서 그 재건축 단지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해달라고 30일 내에 서면으로 촉구한다고. 해답 촉구를 받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2개월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해줘야 돼요. 기간 내에 해답을 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답을 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잖아. 그 비조합원 아파트는 그 해답 기간 만료 후 2개월 내에 조합에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비조합원의 아파트와 건물을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 그 절차를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돼. 30일, 2월. 그렇게 수험 준비 끝이라고. 교재 같이 볼까요? 네.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줄 것이십시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줄 거예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동그라미, 30일 이내에 다음의 자가 박선에 나와 있죠. 박선에 1번 줄 거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머릿속에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잖아요.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저 뒤에 동그라미 2번 줄 거죠?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줄 거죠? 해답을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정비사업절차에서 사업시행과 구시가 세면한 그다음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 촉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내려옵니다. 2번 해답. 해답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줄 것이십시오. 해답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동그라미 2개월 이내 해답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3번 해답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해답 기간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줄 거죠. 해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줄 거고 2개월 이내 동그라미 2개월 이내에 자, 손 떼시고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그럼 이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니까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잖아. 그리고 그 뒤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인 거예요. 비조합원에 줄 것죠? 건축물과 토지,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에 걸리는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답 기간 만료 몇 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할 수 있죠? 2개월 이내에. 그래서 30일, 2월 다 이오시면 되고요. 네, 다 했습니다. 이제 건너갑니다. 383페이지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383 8번 383페이지 저 위에 큰 8번입니다. 큰 8번에 별표하시고 출거 주십시오. 중앙경계에서 사업 줄 거예요. 여기서 중앙경계에서 사업은 밑에 적으십시오. 달동네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죠. 달동네 적어둡니다. 그럼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니까 경제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주관경계에서 사업에 따라서 건축가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줄 것이십시오.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하면서 건축가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하게 합니까? 면제해 줍니까? 면제해 주는 거죠. 경제적 배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2번 정도 체크할까요? 주관경 개선구역 줄 것이고 이때 주관경 개선구역은 주관경 개선구역 밑에 적으십시오. 자,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 극히 열악이죠. 기반시설 극히 열악.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하죠. 여기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기반시설 극렬 적어놓으면 되죠. 자,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니까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 줄 거 주십시오.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 줘야 됩니까? 완화를 해서 많은 도시공계획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 이게 핵심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을 동그라미 하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386페이지예요. 386페이지 제8절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약 1시간 정도 정비법을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고 건축법으로 진도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죄송한데 1권도 가져오시고 2권도 가져오셔야 되니까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